안녕하세요. 황금 노후와 함께하는 김수연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걱정이 아닌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희진 씨는 올해 64세입니다. 작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살게 된 지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말 상대도 없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직장 동료들이나 동네 친구들에게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밥도 먹고 수다도 떨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만남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희진 씨가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예전 직장 동료 박선영 씨와의 만남에서였습니다. 선영 씨는 희진 씨보다 3살 어린 61세로 아직 남편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잘 되어서 늘 활기차고 밝은 분이었어요. 둘이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영 씨가 계속 자신의 자랑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큰아들이 승진했다는 이야기, 며느리가 얼마나 효녀인지, 손주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희진 씨는 듣고만 있다가 남편 이야기를 조금 꺼냈는데 선영 씨가 갑자기 시계를 보더니 나 집에 가야겠다. 남편이 저녁 준비해달라고 할 시간이야라며 자리를 뜨는 거였습니다. 희진 씨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내가 힘들어하는 이야기는 듣기 싫어하는구나.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나를 만나는 거구나. 두 번째로 깨달음을 준 사건은 이웃집 최순희 씨와의 일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72세로 희진 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사는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희진 씨는 순희 씨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런데 순희 씨는 만날 때마다 불평과 푸념만 늘어놓는 겁니다. 자식들이 안 찾아온다. 몸이 아픈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는지 모르겠다. 희진 씨는 처음엔 공감하며 들어줬는데 매번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었어요. 게다가 순희 씨는 희진 씨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희진 씨가 뭔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런데 말이야라며 또 자신의 푸념으로 화제를 돌려버리곤 했죠. 세 번째 사건은 희진 씨에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이명자 씨와의 만남이었어요. 이명자 씨는 66세로 아직 남편이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모두 잘 되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둘이 백화점에서 만나 쇼핑을 하게 되었는데 이명자 씨가 몇십만 원짜리 가방을 별 생각 없이 사는 걸 보고 희진 씨는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은 남편 사망 후 경제적으로 빠듯해져서 웬만한 건 다 아껴 쓰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명자 씨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희진아, 너도 이제 혼자 사니까 돈 관리 잘해야 해.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 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희진 씨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나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동정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있었구나. 그날 밤 희진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만남들을 계속해야 할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친구일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예전에 이 사람들과 만날 때는 왜 이렇게 불편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곰곰 생각해 보니 예전에는 서로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두 남편이 있고 자식들 키우느라 바쁘고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대화가 통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희진 씨만 혼자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공통분모가 없는 거였어요. 그 후로 희진 씨는 조금씩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가는 날도 있었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마트 계산원한테도 괜히 말을 걸어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혼자 있는 시간에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독서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제대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몇 시간씩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처음엔 가벼운 소설부터 시작했는데, 점점 철학책이나 에세이도 읽게 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책을 읽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누군가와 수다 떠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풍요롭다는 걸. 두 번째로 시작한 건 걷기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1시간씩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시작했는데 점점 걷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공원의 공기, 계절마다 바뀌는 나무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다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묘한 위안을 느꼈어요.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요리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늘 남편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새로운 요리에 도전해 보기도 하고 예전에 남편이 싫어해서 못 해먹던 음식들도 마음껏 해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해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희진 씨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는 것을요.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결핍감에서 오는 감정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희진 씨는 이제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건 아니에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첫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울기도 하고 남편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도 많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에 우울해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자식들이 걱정해서 자주 찾아왔는데 그것도 부담스럽더라고요. 자식들은 나름 엄마를 위한다고 하는 건데 희진 씨 입장에서는 그들의 관심조차 피곤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특히 큰딸 은주가 자꾸 엄마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이랑 어울려요. 동호회라도 들어가시든지라고 말할 때마다 희진 씨는 답답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왜 자꾸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은주는 엄마가 우울해질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희진 씨에게는 그런 걱정 자체가 부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희진 씨는 자신의 변화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이 송년회를 한다며 연락이 왔는데 전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전 같으면 반가워하며 참석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자리가 귀찮고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봤자 다들 자신의 자랑만 하거나 남 흉이나 보고 올 게 뻔하니까요. 희진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쉬려고 해요. 그 후로 희진 씨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굳이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평안하고 의미 있다는 걸 말이죠. 또 다른 사례는 강미경 씨입니다. 미경 씨는 71세, 5년 전 남편과 사별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4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낯설고 무서웠대요. 그래서 종교 모임에도 나가고 경로당에도 나가고 동네 부녀회 활동도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 씨는 깨달았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걸. 오히려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는 게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고 힘들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특히 경로당에서 만난 어떤 할머니는 늘 다른 사람들 험담만 하고 종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만 옳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았어요. 그래서 미경 씨는 모든 모임을 그만두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해보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 수채화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거죠.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정말 몰입도가 높아서 몇 시간이 지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실력이 늘어가면서 느끼는 성취감도 컸고요.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명확해요. 첫 번째 이유는 환경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살았어요.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그러다 보니 공통된 관심사와 고민이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누구는 아직 남편이 있고, 누구는 혼자가 되고, 누구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누구는 빠듯하고.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대화할 거리도 줄어들고 서로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5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느끼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도 선별적이 됩니다. 정말 의미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냥 재미로 만나던 사람들도 이제는 만나고 나서 뭔가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가치관의 명확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예전에는 남들과 비슷하게 살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체력의 한계입니다. 젊었을 때는 매일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려도 힘들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사회적 활동 자체가 피곤해집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감정을 맞춰가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꼭 필요한 만남만 하고 나머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관심사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누가 결혼했다, 누가 승진했다, 누구네 아이가 어떻다는 식으로.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오히려 자신의 내면이나 정신적인 성장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건강한 변화예요. 희진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줄어드는 게 섭섭하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감사해요. 억지로 맞춰가며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렇다면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의존적인 성향이 없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스스로 조절할 줄 알죠. 희진 씨의 경우도 그래요. 처음엔 외로워서 자식들에게 자주 연락했는데 점점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자신의 기분이나 외로움을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내면을 채우는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발전적인 활동을 해요. 희진 씨는 독서와 걷기, 요리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어갔고, 미경 씨는 그림을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고요. 이런 활동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특징은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정신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미경 씨의 경우 71세에 처음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쩌려고? 라는 시선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경 씨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자신이 즐겁고 의미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번째 특징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자신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죠. 희진 씨도 처음엔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시선이 부담스러웠는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주는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첫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감정을 맞춰가고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져요. 둘째,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즐거웠던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셋째, 자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외부의 영향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넷째, 자신이 누구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맞춰서 행동하게 되는데 혼자 있으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섯째, 더 좋은 관계를 선별할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잘 알게 되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게 돼요. 여섯째, 외로움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알게 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일곱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데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에너지를 회복시켜줘요. 여덟째,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홉째, 생각과 감정이 더 선명해집니다. 혼자 있으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애매했던 감정들이나 생각들이 더 명확해져요. 열째, 자기 반성과 성장의 기회를 얻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첫째는 자연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희진 씨처럼 매일 공원을 산책하거나 주말에는 등산을 가는 것도 좋아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신 건강에 정말 좋거든요. 둘째는 전자기기 없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 가더라도 이어폰 끼고 하지 말고 자신의 몸에 집중하면서 운동해 보세요. 훨씬 더 집중도가 높아지고 운동 효과도 좋아져요. 셋째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경 씨의 그림처럼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이제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어려울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혼자만 살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적당한 사회적 관계는 필요하죠. 다만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맞는 사람들과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희진 씨도 지금은 정말 마음이 통하는 한두 명의 친구와만 가끔 만나고 있어요. 그 친구들과는 진짜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중년 이후 삶을 더 풍요롭게 살기 위한 실용적인 조언들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집안 정리를 하세요. 오랫동안 쌓아둔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세요.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살면 마음도 더 평온해져요. 둘째,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자존감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인상을 줍니다. 셋째, 적당한 사회적 활동은 유지하세요.
완전히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다만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만 참여하세요. 넷째, 말을 아껴서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많아지기 쉬운데 꼭 필요한 말만 하고 듣는 것을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하는 말보다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을 더 많이 하세요. 다섯째, 자신의 몫은 다하세요. 경제적으로든 인간관계에서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나서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떠넘기지 마세요. 여섯째, 안 되는 일은 과감히 포기하세요. 건강, 자식 문제, 경제적 문제 등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해요. 괜히 스트레스 받으며 매달리지 마세요. 일곱째, 계속 배우고 공부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삶에 활력을 주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공부해 보세요. 여덟째, 취미와 낭만을 가지세요. 삶이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작은 것에서도 낭만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꽃 한 송이를 사서 집에 두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충분한 낭만이 될 수 있어요. 아홉째, 봉사활동을 해보세요.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함도 느낄 수 있어요. 열째, 마음을 비우고 겸손함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기 쉬운데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평안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이에요. 희진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혼자가 되는 게 두렵고 외로웠는데 지금은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해요. 누구에게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없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들만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어요. 물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미경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71세에 그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말렸어요.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쩌려고 하냐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정말 행복하고 실력이 늘어가는 것도 보람 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중요한 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구별할 줄 알고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년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자신을 더 깊이 알아가고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100세 시대, 60대는 정말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